사랑의 재발견, 노인기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여러분은 외로움이 노인기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그 터널 끝에 빛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사랑이 사라졌다고 믿는 시기에 사랑을 재발견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 외로움 뒤에는 놀라운 연결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사랑이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잿더미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으며 더 강하고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가 새로운 친구나 심지어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반성과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세요. 결국 사랑을 재발견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노인들에게 얼마나 교활하게 다가오는지 떠오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동반자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감정적 상태입니다.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여전히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슬픔으로 이어지고 그 슬픔이 다시 더 큰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죠. 정신적 측면 외에도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을 발전시킬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는 이해가 되죠? 슬프거나 불안할 때 우리 몸은 반응을 보입니다. 누적된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두 가지 모두를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외로움이 기대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많은 연구는 외로움이 흡연이나 운동 부족만큼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가슴 아픈 진실이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작은 연결조차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방문, 친구와의 커피 한 잔이 외롭게 느끼는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회가 노인을 얼마나 자주 소외시키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종종 더 이상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들은 경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풍부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는 외로움의 감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깨기 힘든 하향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나이가 들며 얻는 지혜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인들의 삶에 외로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하고 더 포용적이고 따뜻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외로움이 가져오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항상 나이든 친구들에게 지원 그룹이나 활동 동호회에 참여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뿐만 아니라 종종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데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 기술 사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많은 노인들이 친구 및 가족과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그룹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업이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이 그림, 춤, 요리 수업에 등록한 후 오랜 친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촉진합니다. 지역사회 이벤트, 예를 들면 축제나 박람회 역시 사교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항상 좋은 지역 이벤트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모으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야기합니다.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은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는 집을 나서고 더 큰 것의 일원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사소한 상호작용도 연결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이웃에게 간단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거나 시장에서의 가벼운 대화가 누군가가 느끼는 고립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규모 이벤트나 공식적인 만남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상호작용이 우리의 사회적 삶에 대한 느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인기의 사랑관계. 이 주제는 많은 감정과 반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파트너를 잃은 후 다시는 사랑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랑은 어떤 나이에서도 꽃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기회이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의 의미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물론 파트너를 잃은 후 새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종종 새로운 유대 관계에 열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또는 고인의 기억을 배신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를 주저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고유하며 사랑은 삶의 각 단계에서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기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의 이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반자 외에도 사랑하는 관계는 기쁨, 정서적 지원, 심지어 건강을 돌보는 동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나이가 많은 커플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더 활동적으로, 더 건강하게, 그리고 자신을 잘 돌보도록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한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는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일상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된 느낌을 가졌던 사람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닫혀있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노인의 사랑 관계에 대한 낙인을 벗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노인이 손을 잡고 있거나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랑은 보편적인 경험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치 있게 여기고 축하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랑을 찾는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과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비행기를 탈 때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서적 삶에도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종종 사회에서 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음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경험과 이야기들은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자존감과 우리가 거울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포함합니다. 편안한 목욕, 좋은 책, 또는 스파에서의 하루는 우리의 마음과 몸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돌볼 때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반영됩니다. 우리가 방출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새로운 연결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이는 친구 관계나 사랑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볼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에 더 열려지게 되며 자신감은 우리에게 행동할 용기를 줍니다. 흥미롭게도 자기 돌봄은 새로운 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가, 춤, 정원 가꾸기와 같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합니다. 강화된 자존감은 우리가 어려운 경험을 겪었더라도 새로운 우정을 쌓는데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이야기할 것이 있으며 각 상호작용은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존감은 새로운 사랑 관계를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우리의 의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낄 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더 쉬워집니다. 많은 노인 여성들이 파트너를 잃은 후 자신이 다시 매력적이라고 느끼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돌봄과 자존감은 다시 그 사랑의 불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감사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과 이룬 성취들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자존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건강한 정신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과 자기 사랑의 여정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기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데이팅 앱과 소셜미디어를 바라보면 노인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술이 노인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술은 특히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거나 사교망을 넓히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팅 앱은 노인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 만남의 압박 없이 사진과 프로필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심사와 성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특히 격려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소셜미디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친구 및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순간을 공유하며 때로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그룹은 아이디어 교환, 취미 논의 및 만남 계획을 위한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더욱이 기술은 새로운 기술과 취미를 배우는 재미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리 수업에서 댄스 수업까지 다양한 온라인 튜토리얼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도와줍니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루틴에서 벗어나 편안한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처음에는 다소 도전적일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팅 앱이나 소셜미디어에서의 각 새로운 상호작용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이 멋진 우정이나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및 정서적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유된 활동과 관심사를 생각할 때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몰두할 때 삶이 얼마나 활기차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변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수업, 동아리 또는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는 고독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또는 심지어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곳의 분위기는 가볍고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할 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관계를 형성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한 그룹 활동은 소속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부를 잃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룹이나 클럽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많은 이러한 활동이 무료 또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보그룹이나 도서관의 독서 클럽과 같은 활동은 저렴한 비용으로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예산을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는 일상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삶은 단조로운 반복으로 변해버리고 이로 인해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모험은 어떨까요? 이국적인 요리 수업이나 댄스 수업과 같은 경험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활동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 덕분에 온라인 수업이나 가상 그룹을 탐색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촉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연결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활동으로 나아가는 매 새로운 걸음은 새로운 우정과 어쩌면 예기치 않은 사랑의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마주치는 문화적 및 사회적 도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화는 고독을 의미한다는 낡은 이념이 존재하며 사랑의 관계는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서 사랑받고 사랑할 권리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능력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불식시키고 모든 형태의 사랑을 나이와 관계없이 기념하는 문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로맨틱한 관계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들은 비난받을까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충분히 로맨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압박은 매우 숨막힐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는 노년기의 사랑이 기념되지만 여기서는 여전히 이상한 시선과 악의적인 댓글에 직면합니다. 사회는 사랑이 경험되어야 할 것이지 숨겨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과 함께 행복을 찾는데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낙인을 극복하는 것은 교육과 인식의 필요성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노년기 이후에 꽃핀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놀랍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장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춤 수업이나 요리 수업에서 새롭게 사랑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한 노인을 묘사하는 미디어의 방식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종 이러한 묘사는 왜곡되거나 제한적이며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노년기의 사랑, 기쁨, 새로운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사고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는 인식을 형성하는 힘이 있으며 긍정적인 내러티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노인들의 사랑 관계에 대한 수용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작은 행동으로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에게 노년기의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열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이 수용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보편적인 감정이며 나이는 그것이 꽃피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랑을 느끼고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위의 세상을 바라보면 노년기에 나타나는 성공의 이야기들에 감명을 받습니다. 저는 파트너를 잃은 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찾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순간처럼 보였던 곳에서 사랑이 다시 태어나는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수십 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후 슬픔의 시간을 지나 걷기 그룹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내를 잃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우정으로 시작된 그 관계는 달콤하고 의미 있는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정말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새로운 감정의 공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는 회화 수업에서 만난 한 커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신을 분산시키기 위해 수업에 등록했지만 수업이 끝날 무렵 그들은
예술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시 색과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는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에서 제가 가장 매료되는 점은 사람들의 회복력입니다. 그들은 상실 후에도 새로운 경험과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행복이 어떤 삶의 단계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아직 주저하고 있는 이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찾았다면 왜 우리도 그러지 못할까요?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성공적인 이야기는 누군가가 첫 발을 내딛고 다시 위험을 감수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지와 영감을 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70세에 사랑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희망과 삶이 여전히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간직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구들을 모아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랑이 시대를 초월한 감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언제 어디서나 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노년기의 사랑이 기념되고 격려받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나이에 관계없이 인생의 최고의 것을 찾기 위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각 단계에서 사랑을 재발견하도록 영감을 받았길 바랍니다. 노년기에 느끼는 고독은 도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으세요. 이는 자신과 타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을 이용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오래된 인연을 다시 불러오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지원 그룹에서, 아니면 공원에서의 가벼운 대화를 통해서도 말이죠. 여러분은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사랑과 연결을 가져오기 위해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요? 여러분의 아이디어, 경험 또는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 지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시다. 결국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사는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